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결정에 하락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와 간밤 미국 증시 하락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거쳐 공공부문 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출 증가율 둔화로 국내 총생산에서 공공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부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 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이 선정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주가 장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잃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급락장의 주요 원인이었던 한미약품 기술 수출 취소 사태 여파가 점차 해소되면서 이미 공개된 기업 실적이 예상과 어긋나는 경우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70포인트 내린 2357.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64포인트 내린 665.7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지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1,800억 원 순매도합니다. 기관 역시 순매도 이어가고요. 기관 홀로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양시장 모두 어제장에 이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로 이어서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하락장을 이끌었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홍 대표님을 지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정용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장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시장 결정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제는 삼성전자 2%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바로 빠졌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 이 확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어제 전망과 같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장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고지 드릴 상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7월 3일부터 방송 시간이 저녁 9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7월 3일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시간 변경 사항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 대표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2개월 만에 드디어 21선 이탈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계속적으로 21선을 지지를 받았던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이탈했다라는 그런 한 줄의 정리 말씀이십니다.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 이어지면서 2357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1선이 이탈됐다는 뜻인데, 자,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오늘 드디어 2개월 만에 이탈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날짜상으로 2개월이에요. 사실 좀 늦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이었어요. 그때 21선 돌파해줬죠. 그리고 오늘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탈했습니다. 정확하게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확하게 2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빠르면 보름, 늦어도 한 달 정도 단위마다 이게 이탈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오랜 시간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이게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제대로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오후 방송에서도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지금은 일단 주식 비중과 종목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축소할 경우에는 탄력 있는 것보다는 비탄력적인 거를 먼저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의 등락 요소를 이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2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술적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도 지금 조마조마해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도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북한 정책입니다. 원비어라는 사람이 어쨌든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특성이 이 사람은 그 정치인의 기준은 없어요.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적 지향적이라고요. 근데 명분까지 주어지면 어떨까요? 행동하기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에 되느냐 12월에 되느냐.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늦게 될수록 우리에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차트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A시장의 MSCI 편입인데요. 이건 당장 우리나라에 타격 있는 건 없어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자본유출 되는 거는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자체는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상 중국이 자기니 더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원달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지금 그 라인이 색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네온박스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뭐라고 했냐. 1140원 이탈되면 1차, 1120원 이탈되면 2차, 1100원 이탈되면 3차 매입하자. 근데 비율은 1배, 2배, 3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3차는 안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사실 작년에 다 매입을 시켰어요, 제가. 근데 못한 사람들은 올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거 시그널을 보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예정인 것만 감안한다면 지금 원달러가 1,200원은 돼야 됩니다. 근데 왜 내려가냐? 딱 하나예요.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9조 1,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꽉 먹고 알 먹고인 게 여기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주식시장 들어온 외국인들은 그 당시 1,200원 했단 말이에요. 1달러를 갖고 와서 바꿔주니까 1,200원에 주더라 이겁니다. 지금 바꾸면 어떨까요? 네, 환차익도 되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게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대는 그 자금 덕분에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랬죠. 5월에도 그랬고 6월 초순에도 그렇고 아침 방송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달러 1,120원 전후에 강력하게 매입하라고. 무슨 얘기냐? 이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불리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장기로 그렇게 보실 때 세 가지를 보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초보자의 속성과 특성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속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적 속성 간단합니다. 절대 다수의 초보자들은 지수가 좋을 때 처음 시작을 해요. 항상 초보자는 생기게 마련이 아닙니까? 근데 거의 8, 90%가 지수가 좋을 때 시작한다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속성이고요. 개별적인 특성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개인의 3대 집착, 매수가의 집착, 주식 비중 100%,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왜 이 말씀 지금 드릴까요? 조정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일단 꼭 여러분들이 제 방송 참고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해 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장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수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리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한 매물 출회를 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3,600억 원 이상의 가까운 매도를 보였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 양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또 수급적으로도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와 연동될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장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근데 원래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느 한쪽이 매수하면 어느 한쪽은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매수나 전부 다 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최악의 조합이죠.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더 졌으니까. 그거를 개인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다 삼성전자까지 오늘 하락했잖아요. 사실 어제도 너무 심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정상적으로 이제 밀렸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최근에 그 경계 심리가 좀 증가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동됐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너무 갔기 때문에 오늘 그냥 물량 출회 과정 이 정도로 보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냐? 삼성전자가 얼마나 등락해서 지수에 도움을 주느냐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는 한 지수가 다시 뚫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내일 목요일의 시작의 흐름입니다.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시장인데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 전망도 오늘장까지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어서 내일장 궁금하실 텐데 내일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그 실현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단계를 개연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가장 높은 단계를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같은 경우는 조정의 개연성보다는 가능성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 그러면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능성보다는 확실성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당분간은 코스피와 연동되는 흐름에서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뭐냐? 결국 조정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함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조정 개연성보다는 가능성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또 당분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연동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위닉스가 올라왔습니다.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 전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또한 강세로 마감했네요. 자, 다음 이슈는 NC소프트가 올라왔습니다. 신작 게임 흥행에도 이틀째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LP시스템입니다. 548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대규모 배당 기대감에 장 초반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위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소식이지만 종가 역시 7%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1,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2월에 최저 7,110원에 마감을 한 이후 좀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 흐름에서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판매 증가가 실적에도 이어질 수 있는 소식이니까요.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적정 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5일선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인간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합리성도 갖춘 사람 별로 없죠. 네,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이 약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은 좀 비인간적이죠. 왜? 너무 이성적으로 사고하니까. 주식을 논할 때 안정성과 성장성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유통주라든가 무슨 음식료품이라든가 비금속 이런 거는 안정성은 있지만 성장성이 없잖아요. 네, 반대로 제약 바이오라든가 IT 이건 어떻습니까? 성장성이 엄청나요. 근데 안정성은 없습니다. 왜? 워낙 그 고급 인력을 많이 써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주식도 그런데 테마주 중에서 과연 안정성과 성장성 두 가지 갖춘 걸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까지는 안정성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미세먼지 테마주들 전체 정보를 쭉 보면요. 일단 어느 정도 과점 형태로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삼성 LG가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일단은 안정적이고 두 번째 뭐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증가해요, 이거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제가 위닉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홀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닉스 자체에 대한 최근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분석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보유자에도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5일선 참고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가가 5일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올라왔어요. NC소프트 어제 주식 선물 저희가 전략 알려드릴 때도 함께 거론을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좀 변동성이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36만 5천 원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 11% 이상 빠졌죠.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NC소프트는 이 또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위로 121선에서 한번 단기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앞으로 넷마블 게임즈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자체가 악재예요. 왜? 일단 시장에 경쟁업체가 있다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되기 전에는 그래도 좋았죠. NC소프트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만약에 게임들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과거에는 A소프트가 1순위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자체도 악재고요. 또 어제 실제적으로 어쨌든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고요. 해서 고평가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A소프트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물 시장 쪽에서도 대표님이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보유자 매도 말씀을 주셨고 미보유자는 121선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다음 이슈는 AP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548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AP시스템 오늘장의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7,900원에 마감이 됐는데 5월 둘째 주 정도에 59,100원까지 올라와주는 흐름이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최근 주가 흐름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AP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해보자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대 미포조선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배당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오죠. 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11만 3,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최고가는 12만 2,500원이었습니다. 배당 시즌에는 또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있잖아요, 대표님. 현대 미포조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선업 관련된 기업이 대규모 배당을 하겠다. 좀 믿기가 어렵죠.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정말 미국 같은 나라나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낮았을 때 저런 뉴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인 단기로 12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률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현대비포조선은 최근에 올라와준 흐름인 만큼 또 보유자에 대해선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 121선 활용해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GKL이 올라왔네요. 현대차가 오랜만에 또 우량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의 흐름을 3% 넘게 빠졌어요. 16만 500원에 마감을 했고 또 현대차 관련된 현기아차 관련된 부분은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대표님이 비교해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장의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차가 16만 500원입니다. 최근 그래도 바닥권 13만 원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기본적 가치로 봤을 때 적정 주가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게 61만 원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려갈까요? 미래에 대한 전망 불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 가장 타격을 많이 볼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는 테슬라 정도의 기술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은 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보유를 하셨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최근 흐름에는 이 올라오는 흐름인 만큼 보유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라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GKL이 올라왔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라고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2% 넘게 상승
상승했고요. 22,700원입니다. 이전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올지에 대한 여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GKL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바닥권에서 18,000원대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나름대로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평가된 건 맞지만 뭐 이 정도 고평가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위로 121선 매매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이 2014년에 형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갔죠. 현재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 같으면 크게 억울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뭐 전체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가 뭐 경제 흐름 이런 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정책이라든가 각종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더 큰데 지금 이 정도쯤 된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쪽 놓친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도 마찬가지죠. 놓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입질해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유자는 홀딩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121선을 잘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현대차와 GKL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평택촌놈의 개별주입니다. 행남 생활건강이 첫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은 행남 생활건강입니다. 자, 오늘 16%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8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행남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본 종목처럼 최저가 502원에서 지금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행남 생활건강은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장도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철저하게 개별주 마인드라고 봐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량주는 일반적으로,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만,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 정도로 본다. 나머지는 다 개별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량주의 특성은 그겁니다. 지수하고 거의 연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개별주는 개인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하고 크게 연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월 단기 61선 매매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적정주가도 1,100원이니까 뭐 지금 고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한번 크게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뭐 2,000원대 그 후반, 뭐 3,000원 육박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었어요. 언제부터 얘기했었냐면은 거의 한 4, 5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갈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묻어두면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결국 한 번은 올라가네요. 한 번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크게 타격을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남 생활건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적정주가 대비해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보유자는 홀딩을 하셔도 된다는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61선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기계가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종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오늘은 현대건설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34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지는 흐름,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최고 37만 2천 원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건설기계는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크게 불만이 없어요. 이거를 뭐 최근에 잡으셨든 뭐 예를 들어서 보름 전에 잡으셨든 이제는 매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크게 모멘텀도 없고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 이탈되면 단기로 접근해보고 아니면 관망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상장된 이후에 좀 빠르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일단 모멘텀이 앞으로 부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의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였어요. 행남생활건강과 현대건설기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P&E 솔루션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APS 홀딩스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주는 P&E 솔루션입니다. 오늘 4% 가까이 올라왔네요. 7,9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11,100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11,1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지금 가격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21선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죠. 똑같은 등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다르다.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약간 좀 불안하고 코스닥도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양봉 나와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좋아요.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없는 분들은 21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바라볼 때 지수 대비해서의 탄력성을 좀 비교를 하시면은 그 건강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전업단기 21선에 대해서는 미보유자 전략도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APS 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12,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기업 합병 분할 이후의 흐름이어서 지금 시점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하락 저지는 되는 것 같고요. 적정 주가 대비로는 어쨌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감자 이후에 거의 재개되고 나서 이제 급락해줬었고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들은 전업단기로 5일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감자가 되면은 이게 그 거래가 정지가 되거든요. 여기서 정지됐고요. 그 다음에 재개된 이후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이렇습니다. 또 일단 가격 저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단 가격 지지라는 게 더 맞겠죠, 표현이. 예.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잡는다 그러면 5일선 전후에서 잡아보시면 일단 길게 볼 종목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홀딩스에 대해서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5일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의 테마주 P&E 솔루션과 APS 홀딩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중요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은요, 코스피 전기가스가 올라왔고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갤럭시 S8에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제장에서는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공략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내일은 전기가스 업종 꼽아주셨고 또 테마로는 갤럭시 S8 관련된 부품주들을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전기가스와 갤럭시 S8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기가스를 얘기한 건 뭐냐면 최근에 만약에 성장주의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전자거든요. 지수가 조정받으면 성장주 개념의 주식들은 아마도 밀릴 겁니다. 그럼 가치주 개념으로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 바로 전기가스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테마주는 갤럭시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자화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제 16,000원대 추천했었는데 사실 며칠 가지 않아서 그걸 정리하라 그랬더니 최근에 급등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홀게이트는 한 30%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갤럭시 관련주 중에서 아직 가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 검색을 하든가 인터넷 검색해서 관련주들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한번 골라보시면은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보단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전기가스에서는 한국전력을 제외한 업종, 종목에 대해서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갤럭시 S8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잘 종목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주식 선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네, 평택전남의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코스닥에서 제약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음 전략도 확인합니다. 단타 전략은 코스피 전기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제약주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렸는데, 그리고 단타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또 올라왔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전기전자와 제약, 추세를 제약으로 봐주셨단 말이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고가주가 있고요. 무려 적정 주가 대비 9배 이상 고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N소프트가 평가액이 오늘 장중 기준 얼마까지 나왔었냐면 무려 200%까지 나왔었어요. 현재 종가 기준은 아마 10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헤드라인 뉴스에서 아까 김은혜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제약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제가 그래서 적정 주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초보자였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적정 주가 개념이 없어요. 가치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좋게 말하지 나쁘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게 항의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개인 전문가가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사라, 이건 반드시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정말로 객관적인 적정 가치가 2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천 종목에 대한 알고리즘이 똑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갖다 대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기업, B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적, 재무제표, 기타 등등 모든 게 똑같아요. 업종은 다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만약에 똑같으면 저는 어떻게 나오느냐. 적정 주가가 똑같이 발표해요. 왜? 알고리즘이 똑같으니까. 근데 현재 대다수의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A 업종이고 B 업종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적정 가치가 2만 원인데 한 2만 원짜리 3만 원 얘기하고 저거는 5만 원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항상 말씀하잖아요. 절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직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실적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제약주 같은 경우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는 제가 찬성하지만 아직은 제약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하지 말아달라. 이것까지 제가 꼭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주식 선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실전에 도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하죠.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빼고는 지금 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서 손절할 때를 하더라도 지금 과정상 전기전자 매도 타임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이런 전략을 통해서 또 현물 전략까지 연계되는 그런 업종별 흐름도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함께 얘기를 도와드렸는데요. 제약주에 대해서 추세 매매를 좀 지양하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고요. 단타 전략은 선물의 신규 추가 매도 후 최고가 기준 손절, 옵션은 강력한 풋 매수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지수 선물 9월물은 1.30포인트 내린 308.1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선물 옵션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단타 전략이 조금 더 구체적인데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현재 그 매도가 없다 그러면 내일 플러스권에서 신규 매도하시고요. 이미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한 가격보다 적어도 1포인트 이상 높게 추가 매도해달라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기준의 손절, 이게 무슨 얘기냐? 선물은 310.80포인트가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이유열을 막론하고 그거 넘어가면 정리하고 아니면 홀딩하자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일 하루 정도는 한번 풋매수를 강력하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다가 뭐 손절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일은 초반에 혹시라도 지수가 플러스권이 나오면 강력하게 한번 했다가 만약에 이제 평가 손이면 종가에서 많이 좀 줄이시고요. 평가 이기면 그대로 홀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전략도 시장 대응과 함께 이런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 전반적인 바라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828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SM코어를 매수가 18,200원에 비중 30%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면서 16,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보다 지금 손실폭이 있으신데 아마 매수가 보니까 최고가를 기록을 했을 때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이 드는데, 자, 대표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적정 주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5,800원짜리니까 여전히 거의 한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본전 또는 손절 10%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감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혼나야 돼요. 왜 혼나야 되냐면, 제가 그랬죠.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항상,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고요.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한 3달, 4달 전보다 나름대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해야겠냐고요. 제 말이 뭐냐면요. 최소한 21선 이탈됐을 때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혼내요. 이거 누가 봐도 더 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추세로 볼까요? 보세요. 입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바닥에서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누구나. 그러면 여기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걸 왜 굳이 여기서 매수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주가 확인해 봤냐는 거죠. 제가 일부러 서울중개 TV 홈페이지에다가 적정주가 확인하라고 띄워놨잖아요. 만약에 그 적정주가나 확인했어도 이렇게 몸만 매수 안 합니다. 왜? 고평가돼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항상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매수가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정주가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인데 적정주가 다시 한번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금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룸 적정주가 배너 꾹 눌러주시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486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 이화공영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 6,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 빠졌고요. 5,78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화공영은 6,800원인데 이분 또한 손실이 있으세요. 자, 대표님 지금 손실권에 있을 시청자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가격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매수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안 지킨 거죠. 10%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손절 2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전업 단기로 120선 매매해 주시면 되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있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요. 없는 분들한테는 120선 깨지길 기다리면 딱 좋아요. 왜냐? 이게 4대강 보건관리 테마주잖아요. 어차피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단기에 끝날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20선 이탈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단기로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 10%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보다는 손절을 지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 20% 그리고 미보호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121선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042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미래컴퍼니 매수가 75,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72,500원에 4%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님,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적정주가가 25,800원짜리예요. 네,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적정주가 대비로 이게 뭐 거의 3.5배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설마 이 종목을 지금 추세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손절 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종목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역시 굉장히 위험해요.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전 믿습니다. 이거를 추세 매매했다고 보기엔 너무 위험한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적당히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장대음봉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본다 그러면 15,000원에서 거의 뭐 85,000원 넘어갔으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 더 확실하게 받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급등해 줬다가 조정 확실히 받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실 때는 저거는 당일 매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샀다 오늘 파는 이런 당일 매매. 그게 아니면은 저거를 일봉 매매하기에는 일단 이것도 과정상은 좀 아쉽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손절 10%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40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꼭 봐주세요. 삼성물산 137,500원에 비중 30%인데 하락하네요.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2,000원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4만원대에서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계속 매수한 이후에 하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 방송을 안 보셨다는 증거예요. 제가 분명히 10일 전에 그랬거든요. 삼성물산은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자. 만약에 매일 이 방송을 보셨다면 이거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유자는 교체 매매 하시고요. 뭐 손절이라든가 수익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교체 매매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121선이 깨지면 한번 들어가 보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2015년에 좋았죠. 근데 그때 왜 좋았죠? 아시잖아요.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합병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올라가야지 삼성물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어떤 뭔가 엄청난 어떤 그 좋은 일이 발생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추세적으로 봐도 지수하고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량주거든요. 시가총액 탑 10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15년보다 훨씬 낮죠. 2016년보다도 훨씬 낮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우량주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적이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의 부재와 함께 삼성물산은 여기서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그런 관점도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7월 3일부터 저녁 9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꼭 참고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